딘딘은 요즘 바쁘긴 바쁜가 봐. 오늘 안 왔어? 근데 자리는 왜 있어? 그럼 날 앞으로 당겼어야 네. 제가 그래서 또 훌륭한 분을 한번 모셨어요. 저랑 친한 분. 누군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이 노래 우리 음악이잖아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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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걱정하겠지만 당신이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좀 오래 노래 너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도너리 스쿨의 타이틀곡이었잖아요. 네, 도너리 스쿨을 잊게 한 노래예요. 아, 감사합니다. 제 섭외력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오. 진짜? 그럼 이제 슈카는 가셔도 됩니다.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스텔라 장 씨는 원래 뭐 외국 이름이에요? 원래 아니면은 외국 저는 사람인가요? 본명이 장성은인데 네. 프랑스에서 좀 오래 살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봉스르. Bonjour. Ça fait combien de temps que tu fais cette émission? 오. 뷰티풀. Merci. 할 줄 아네. 또. 어쨌든 퓨처 머니학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워. 오늘 함께할 주제가 뭔가요? 타이밍 정말 좋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미래의 변화가 정말 가깝게 보이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미래 돈 되는 게 뭘까? 대체 에너지? 저 얼마 전에 다큐에서 봤는데 네. 물이 진짜 거의 약간 석유급이 될 거래요. 물에 투자해야겠네. 죄송하게 물 얘기는 아니었고요. 오늘 들을 얘기는 자동차입니다. 오. 현재 그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게 자동차 시장. 미래의 자동차. 별로 미래도 아니죠.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새로운 자동차의 변화.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가장 강한 사업이 자동차에서 있는데 그게 배터리 사업이에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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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사업인데 그럼 왜 우리나라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져서 우리나라 수출을 얼마나 끌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시장이 커질까?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자동차 변화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었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가 굉장히 좀 이슈를 일으키고 최근에는 조금 빠져나가는 기세가 있는데 디즈니. 디즈니가 자동차를 만듭니까? 자동차요? 그놈의 디즈니. 처음 들었는데? 뭐만 하면 디즈니. 자, 그 기업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버 들어보셨죠? 그럼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카 쉐어링 이런 거 아니에요? 어우,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에 사람이 한 명밖에 안 타고 있으면은 돈을 받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분들을 태워서 가주는 어떻게 보면 택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얘기되고 우버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버의 기업 가치가 얼마라고 나와요? 130조. 130조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미국 차 빅3보다 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빅3가 GM, 포드, FCA거든요. 하나에 비해 보다 커진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모두 다 합친 것보다 우버의 가치가 작년 말 기준이지만 더 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장을 해서 가격이 한 절반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택시 업체가 카풀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미국 완성차 빅3 합계보다 기업 가치가 커질 수가 있을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 거 아닐까요? 돈이 있어서.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 택시 회사들을 다 합쳐도 과연 이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보다 커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우버를 쓰는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택시보다 싸거든요. 저렴해서 기업 가치가 올랐다. 그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렇죠. 비슷한 요인인데 우버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오른 거는 지금 현재 우버의 택시나 그 카시어링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걔들의 꿈과 희망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버는 과연 어떤 그 자동차를 원하는가? 야, 그 소름 조금씩 돋으려고 그래. 나 뭔가 떠올랐어. 떠오르고 순간적으로. 있습니까? 떠오르고 있습니까? 진짜 떠올랐어.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우버는 우리가 지금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간을 점점 더 자신의 차들을 이용하는 걸 원하겠죠. 이 말은 우리 전 세계 자가용 시장에서 자기가 가장 큰 빅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만약에 자율주행만 살짝 얹는다면
공부 좀 해왔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공부했지? 자동차가 없어지는 거야. 다 우버만 이용하는 거지. 그런 거를 꿈꾸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구나.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유 자동차를 대신에 자가용을 찾는 이유는 편하잖아요. 옆에 아저씨가 타고 와서 1시간 일 보는데 1시간만 대기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저씨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면 텅 빈 차가 도로를 움직입니다. 도로에 다니면 우리는 가서 타면 내 차예요. 몰고 가다가 내리면 알아서 가요. 대박이다. 소름. 알아서 가고 알아서 쓰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쓰는 그 시간만 내 차처럼 이용하고 당연히 비용도 자가용하고 경쟁을 할 테니까 그거보다 낮게 설정이 되겠죠. 인건비도 덜 돼. 인건비고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버는 어디에? 자율주행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유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매일 얘기하면서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순간에 지금의 단순한 카풀이나 택시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동차 시장을 내가 장악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얼마겠냐? 130조라고 이거. 근데 이런 어디서 자율주행 이미 다 개발이 끝났는데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자율주행은 봤었거든요. 보통 5단계까지 얘기하고 5단계는 진짜 우리가 손을 놓고 잠을 자도 될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은 한 3, 4배럴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되면은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공유업체들은 자율주행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들이 완성차 업체를 생각합시다. 내가 현대, 뭐 대우, 뭐 GM 대우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자동차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소비자한테. 개인 스텔라장, 이원 씨 팔았잖아요. 이제는 자동차를 누구한테 팔겠어요? 공유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를 사는 주체가 될 수 있겠죠. 자동차 업체들은 내 자동차를 사준 소비자가 개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소비자님들이 공유 자동차 업체로 바뀌는 거예요. 저분들이 뭘 살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앞에 보이시듯이 아, 이제는 차 업체들이 나서는 거군요. 차 팔아 번 돈을 모두 다 공유 자율차에 쏟아붓고 있다. 글로벌 차 업체들이. 왜? 당연히 자기들의 차를 사주는 최대 매수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선택을 함에 따라서 자기들의 매출이 움직일 테니까 보시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로 대표되는 신모빌리티 분야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 달라지네요. 요즘 서울 거리만 봐도 진짜 다 공유 자동차가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카시어링하는 업체들 그건 엄청나잖아요. 많죠. 그러니까요. 우버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막 저 이번에 뉴욕 갔을 때 무슨 리프트라는 네. 앱도 있더라고요. 그럼 2위 거기는 거기가 2위 2위 업체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자동차 업체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보면은 운전이 필요한 자동차와 개인 소유 내연기관 구동의 예전에 20세기 3대 핵심 특징이었는데 자동차에 운전이 필요한 자동차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자동차가 개인 소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연기관 구동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지금처럼 엔진으로 가는 게 빠르게 해체되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는 차에 딱 탔습니다. 우리 손이 놀고 있어요. 이 핸들이 놀고 있어요. 그럼 저 앞에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뭐 하실 거예요? 뭐 할까? 놀기? 물론 제 1번은 저는 이제 잠을 잘 것 같긴 한데 화면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하는 거 있죠. 핸드폰.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를 봅니다. 뭔가를 검색을 하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즐기는데 자동차에 앉았는데 우리가 손이 자유로워요. 할 게 없어요. 당연히 앞을 보면서 뭔가를 하겠죠. 그럼 앞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화면이 되겠죠, 앞이. 조그만 걸 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동차가? 영화관, 비슷하죠. 휴식 공간. 일터. 다 합친 게 되죠. 자동차가 컴퓨터네요. 스마트폰이 되고 그게 그게 컴퓨터가 됩니다. 자동차가 컴퓨터로 과연 갈 수 있을까가 가장 눈앞에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연기관이 굉장히 쇠퇴할 수 있다. 이게 컴퓨터인데 전자기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내연기관을 넣고 이 기름 뿅뿅뿅 하면서 실린더를 터트리면서 갈 건지 전기자동차가 유리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 쪽으로 가는 하나의 커다란 전기 부품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아까 높다는 거죠. 배터리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렇죠. 바로 눈앞에서 있는 현상인데 자, 그럼 그 다음 PT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맨 왼쪽에 있는 컴퓨터의 시대였어요. 컴퓨터가 점점점 발전을 했죠. 성능이 좋게. 자, 그리고 2008년에 어떤 멋있게 생긴 중년 남성이 그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폴라티를 입은 다음에 와서 손에서 뭐를 딱 꺼내 들면서 한마디를 했죠.
컴퓨터가 여기로 올 것이다.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그 다음부터 2010년대는 사실상 예시대였어요. 이거에 투자를 했던 애플은 세계 최대 기업이 됐죠.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담았던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역시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거 팔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팔아서 지금 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됐고 뭐 등등등등 여기가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고 그걸 모아야 되니까 클라우드의 시대가 열리고 2010년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게 컴퓨터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안 될 걸로 생각은 했었지만 자 그러면은 향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쪽에서 오면은 이쪽에다가 투자를 안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기업을 알려주세요. 어디 투자하면 되는지. 곧 나옵니다. 그게 곧 나오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절대로 그걸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해요, 지금.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고 뭐 딴 걸 할 텐데. 근데 자, 그 뭐지?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런 시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뭐야? 대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옛날에 핸드폰이 단순히 전화기로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키아 이런데. 엄청 고생을 하거나 노키아처럼 그냥 기업이 그 글로벌 기업이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그거를 대비하는 게 위험이 아니라 대비 안 하는 게 위험이 됐기 때문에 오던 안 오던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대한 공부는 해야 한다. 그쵸? 공부를 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지. 이게 사실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딴 사람들이 하잖아요. 딴 사람들이 글로 투자하면 돈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자, 투자. 예. 내가 안 얼마 정도 해야 올려도 되나? 누군가는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가 컴퓨터가 된다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당연히 유리할 거다. 공간적으로 엔진 넣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전기차는 다른 이슈가 있어요. 환경의 이슈가 있습니다. 환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협약이라 그래서 전기차 비중을 올려야 되는 의무량이 있거든요. 파리 협약이 뭔지 아시나요, 근데? 네, 아까워드 파리 그 이제 기후 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줄이고 이제 그래서 그 파리협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네. 목표치들이 다 있는데 그것만 감안했을 때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전기차가 올라가야 되죠.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2025년에 한 뭐 10% 12% 예상한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시기가 온다면 여기 10% 12%가 됐지만 이게 20% 40% 60%가 못 되라는 법이 없죠. 가능하죠. 우리는 그때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단지 고급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고급폰이 아니라 폰 그 자체였죠. 한 98% 되지 않을까? 지금 90% 이상을 그쵸.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업체들이 하는 진짜 거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차 안에서 차가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은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차! 전기차. 당연히 전기차. 이쪽에 투자해야겠죠. 그쵸. 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굴지의 그룹 삼성그룹이 삼성. 가장 큰 돈을 들여서 해외 업체를 해외 기업을 M&A 인수합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죠? 하만이라는 회사인데 자동차 전기 장치 중에서도 컴퓨터로 치면 스피커죠. 네네. 스피커 전문 업체인데 아니 핸드폰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전기 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9조 4천억 우리나라 역대 해외 M&A 1위입니다. 아직도 1위인데 아니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전기자 부품 회사를 왜 사요? 왜 사겠어요? 저거는 자동차 부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컴퓨터 부품, 자동차 진짜. 핸드폰. 그러니까 퓨처머니에 투자를 한 거네. 그렇죠. 앞으로는 저쪽이 핸드폰이 될 거다. 만약에 지금 같은 자동차 시장이 꾸준히 갈 거라면은 절대 저 돈을 주고 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훌륭한 업체라고 쳐도 자 그러면 삼성만 이렇게 생각했냐?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 핸드폰 제조업체 LG도 봐야겠죠. LG도? 그럼요. LG가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한 게 다 최대 규모로. 자동차 조명업체예요. 지금 뭐 아니 뜬금없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 지금 삼성과 LG가 최대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다 그럼 뭐를 넣을지 생각해 보면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됐을 때 여기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배터리 시장이 폭발했거든요. 네. 옛날엔 배터리라 그러면은 네. 야, 손목 시계에 넣고 그랬잖아요. 뭐 시계나 건전지 그런 거밖에 안 됐는데 백만돌이 뭐 이런 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전 국민이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 보조 배터리. 자, 그러면은 휴대폰보다 크기가 한 100배쯤 되는 자동차가 컴퓨터래. 이게 움직여요. 아니 여기에 요만한 길로 배터리장이 대박이 났는데 그 자동차의 배터리가 다 넣고 그게 도로에 수만 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배터리 시장이 꿈과 희망을 갖고 날아가는 걸 상상할 수가 있죠. 그게 앞에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저건 어디까지나 되게 꿈속의 상상이잖아요. 맞아요. 딱 2019년까지가 리얼이고 그럼요. 2020년부터 다 맞아요. 전망인데 예. 저희 학과가 뭐였죠? 퓨처머니학과. 그렇죠. 퓨처 머니학과, 프레젠트 머니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상상 행복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기대. 자, 그래서 행복한 상상의 나래로 보면은 수백 수십만 대의 차량에 배터리가 깔린다. 야, 그럼 배터리가 엄청나게 깔리겠네? 라는 걸로 가정을 하고 보시면은 써있죠. 2027년에 혹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장 큰 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뒤에 정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은 그때 그 전기차 시장을 누가 선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 구조 같은 것도 확 바뀔 것 같아요.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나도 양보 못하니까 못하겠네.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있습니까? 요즘에 싸워요. 싸우고 있어요. 와우!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구나. 진짜 싸워. 진짜 싸우고 있어. 왜 싸우겠어? 이게 정말 양보가 안 최근에 또 되니까. 내용을 잠깐 보면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를 두고 국내 재계 순위 3위, 4위 SK그룹과 LG그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SK하고 LG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예요. 와. 지금 이제 선두주자가 있고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있는데 자꾸 후발주자가 따라오니까 이제 선두주자는 뭐 기술 빼간다, 사람 빼간다 그러지 마라. 후발주자는 아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걸로 싸우는데 근본적으로 이 배터리 이 시장에서 싸우는 이유가 선점하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국 내에서의 싸움이고 그쵸. 또 중국에서 맞아요. 이렇게 하지 배터리 않아요? 시장은 한중일의 싸움입니다. 제주하면 또 한중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그렇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저기 수뇌부도 머리 아프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또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컴퓨터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에만 상상을 멈출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가 되면은 또 어떤 시장들이 열릴까? 대표적인 게 바로 앞에 있는 저건데요. 화면에 띄우는 거는 야 무조건 띄워야겠네. 컴퓨터가 되면은 뭘 띄울래? 당연히 도노리스크를 띄우겠지. 당연히 띄운단 말이야. 사람들이 컨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자동차 운전하는 시간을 대체하니까 걔네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네.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다행이지. 게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잖아요. 그게 앞에 있는 저런 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콘텐츠 공룡이 탄생했다. 80조 원. 이게 불과 한 10년, 15년 전이면 물가 상승률을 빼도 절대 이 가격에 살 수 없었어.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 아니 얼핏 생각하면 21세기 폭스 뭐가 있다고 그 회사를 뭐 그냥 뭐 몇 개 뭐 캐릭터 있고 몇 개 뉴스 있고 뭐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비쌀까? 앞으로 콘텐츠 시장이 커질 예상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프라이싱을 해주는 거죠. 요즘에 애플이 아이폰 발표했잖아요. 새로 나온 거. 네. 발표하면서 따로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 애플은 앞으로 요 핸드폰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다. 컨텐츠 회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 했어요. 퓨처 머니를 본 거네요. 퓨처 머니가 있다는 거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더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상상해요. 야 거기 앉으면 이거 보겠냐. 저는 피곤해서 잘 것 같은데 그러면 의자가 가장 푹신한 침대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프렌드. 고집할 고집할 때까지 마사지 받고 가고. 너무 좋은데? 전부 다 각자 생각하면 돼요. 과연 이 시장이 왔을 때 어디가 커질까? 소소한 거라도 그 시장이 커지면은 가치가 올라가겠죠.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변할 때 왔던 커다란 전환이 이번에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돈을 봐야 될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오늘 스텔라장과 함께했습니다. 어땠는지 궁금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앞으로 방송 꼭 챙겨볼 것 같아요. 저 약간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사야 돼요. 그리고 정말 스텔라장은 공부를 하러 온 것 같아요. 방송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뭘 사야 되나? 근데 자, 근데 그 상상을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공부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영어로 썼어요. 어. 프랑스어예요? 디즈니인데 그냥 뭐 디즈니라고 죄송합니다. 썼는데 저희 학교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제가 대신 필기처럼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처럼 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슬림 이거 해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확 좋아지네요. 분위기가 확 좋아져. 그러니까 철이 없어도 되겠어. 아, 종종 없을 때마다 불러주시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아, 나만 보는 거야.